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보스 헤드폰에 대한 리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장착되어 있는 보스 700HP, 그러니까 700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상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고요. 저도 이번에 기회가 돼서 수입원으로부터 좀 빌려갖고선 이 제품을 잘 들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도 많이 깨졌고, 얘를 통해서 좀 굉장히 신기한 것도 조금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또 들으면 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내용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공개를 하고요. 오늘은 진짜 상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으니까 상세한 리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반적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벌써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거 먼저 할까요? 네, 이거 먼저 할게요. 얘는 물리 버튼도 동작을 하면서 터치 센스도 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버튼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터치 센스도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2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선 여행을 할 때 한 번 충전으로 비행기 탑승 내내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2시간 반만 충전하면 풀 차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전하고 요새 나오는 장비들하고 호환하기도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이 안에 총 8개의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밖의 소리를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밖의 소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노이즈를 분석하는 거. 노이즈를 분석하는 데에만 총 6개의 마이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데에 4개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개의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개의 마이크는 밖에 있는 노이즈를 감지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음성을 감지하는 데도 동시에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기능을 쉐어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총 8개의 마이크가 음성과 주변 소음을 감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블루투스 5.0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aptX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AAC와 SBC의 코덱을 사용을 해서 기본에 되게 충실한 코덱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일단은 컴팩트하고 가벼운 무게를 첫 번째 장점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외형일 것 같아요. 외형. 어떻게 보면 외형의 컴팩트함과 그 다음에 가벼운 점인데요. 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무게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여러분들 헤드폰들을 여러 개를 착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되게 불편한 헤드폰도 있습니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특히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게 기능이 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좀 내장이 돼서 오랜 시간 써야 되는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되게 좀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얘는 조금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착용하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봤을 때에는 제가 사진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왜냐면 사진을 보고서 되게 싸구려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실물을 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디자인 자체도 되게 미니멀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저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이게 메탈 재질입니다. 이 부분이 메탈이고요. 이 메탈이 이어지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이 머리가 닿는 부분은 지금처럼 고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기가 약간 메탈 재질과 실리콘이 합쳐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푹신한 재질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미니멀리즘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이 바깥에는 이제 고무 재질에 대해서 충격이라든지 기스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애는 메탈 재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물로 보면 되게 괜찮아요. 실물로 되게 괜찮고요. 그다음에 귀를 들어가는 이 부분도 이제 프로틴 레더라 그래갖고서 이제 특수 제작되어 있는 레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네요. 귀에 들어오게 되면 되게 편안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실물로 보고 착용을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 그걸 첫 번째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제가 경쟁하고 있는 뭐 S사라든지, 그렇죠? S사가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독일에 있는 거와 일본에 있는 그 두 회사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케이스가 가장 작고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괜찮아요. 예. 물론 요거랑 견줄만한 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S사가 되겠는데, 그 일본에 있는 S사 같은 경우는 비슷한 크기이지만 실제로 두께가 더 두꺼워요. 실제로 두께가 좀 두껍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안을 보게 되면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자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어 있어서 케이블 같은 이런 USB-C 케이블을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넣기가 굉장히 편해요.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는데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는 일본의 S사 같은 경우는 이 접는 모양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넣어야지만 그 안에 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고요. 또 경쟁하고 있는 독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탁탁 접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케이스가 사실 되게 허접하게 약간 천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 부분에서는 보스께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경쟁 제품 중에서는 이 보스 제품의 케이스가 가장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실용적이고 사이즈가 작고 가방 안에 넣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장점 두 번째로 보고요. 이제 세 번째 장점은요, 귀를 거의 완벽하게 커버하는 요 이어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어폼은요, 사실은 이렇게 썼을 때 이 귀를 감싸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애잖아요. 네, 이 귀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욕인데, 이게 되게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요 폼이, 요런 느낌이 나는 거가 뭐 경쟁하는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 요 크기가 사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길이와 크기, 폭을 잘 맞춰서 이 귀의 이 바깥쪽을 갖다가 착 감싸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차음이 잘 되면서 귀를 잘 감싸주기 때문에 요 느낌이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단점에도 또 다른 단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장점으로 귀를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잡아주는 요 이어폼을 갖다가 장점 세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어폼하고도 관계 있는 거지만 차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제가 이 헤드폰을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없이 순수하게 차음이 되는 그 차음력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차음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끼고만 있어도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확 줄어서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여기가 밀폐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서 클로즈 타입 중에서도 굉장히 차음이 잘 되는 좋은 차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요, 노이즈 캔슬링의 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제품들 같은 뭐 상중하 정도로만 하거나 앱상에서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보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앱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장 센 10단계의 노이즈 캔슬링부터 가장 약한 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셋 같이 즐겨찾기를 3개를 마련해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뒷 버튼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3개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 설정되어 있는 3개를 갖다 놓고선 기본적으로는 가장 센 거, 중간 거, 가장 약한 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귀에 제일 잘 맞는 것을 즐겨찾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앱상으로, 그러면 이 버튼 누를 때마다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세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을 갖다가 쉽게 불러낼 수 있도록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가 조금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 노이즈 캔슬링의 레벨을 갖다가 잘 조정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얘네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앰비언스 센싱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왜 앰비언스 센싱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얘네가 앰비언스 센싱, 그러니까 주변 소음을 수음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걸 광고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지금처럼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듣게 되면, 제가 차음력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음을 테스트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그 노이즈 캔슬링이 제일 약한 0으로 놓게 되면 밖에 있는 소리가 그냥 들려요. 네. 그래서 전원을 껐을 때보다도 노이즈 캔슬링을 0으로 놓고 했을 때가 밖에 있는 소리가 훨씬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들리냐면요, 세미 오픈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오픈형 헤드폰이 아닌 세미 오픈형 헤드폰을 꼈을 때 밖에 소음이 들리는 것만큼 들리고요. 그리고 레이턴시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끼고선 소리의 음상의 위치를 잡기에도 아주 정확하게 소리의 위치도 잘 잡히고요. 그다음에 한쪽만 껴놓고서 한쪽을 빼고선 들어도 내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단지 레벨이 작아요. 네, 레벨이 작아서 이게 앰비언스 센싱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앰비언스 센싱은 아니고 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음악이 나오고 있던 것들이 중간에 살짝 멈추면서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기능이 들어있긴 해요. 그걸 이제 뭐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넣어놨는데 그때 그 키는 기능이 노이즈 캔슬링을 0으로 놓은 기능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앰비언스 센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소음 수음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레벨이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너무 작다라는 거.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떻게 들리느냐? 세미 오픈형 소리를 듣는 듯한, 세미 오픈형 헤드폰을 꼈을 때 밖에 소리가 좀 듣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레벨이 거기서도 조금 좀 작아요. 예, 조금 작다라는 거. 조금만 더 컸으면 되게 좋았는데 조금 작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도 앰비언스 센싱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요. 대중이 좋아할 만한 톤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이 좋아할 만한 톤 밸런스라고 하면 제가 많이들 얘기하지만 평탄한 사운드에서 약간 V자형 사운드가 돼 있다는 거죠. 예, 저음 좀 많고 고음이 좀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도 대중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운드가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저음 쿵쿵거리고 고음도 찰랑찰랑하게 좀 잘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아요. 과하게 V자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뭐 적당히 V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이제 중저역 소리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거예요. 중역의 소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역에서도 살짝 낮은 중저역 소리. 흔히 저는 얘기할 때 목소리에 약간 바디감, 뭉직함 느낌 있죠. 이 바디감을 표현해주는 그 주파수가 생각보다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악기라든지 조금은 다이나믹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악기들이 연주됐을 때 생각보다 잘 표현됐어요. 뭐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팝이라든지 약간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재즈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좀 다이나믹한 소리가 있고 좀 템포가 좀 있는 곡을 들었을 때 이 중저역의 소리, 그 바디감이 있는 소리가 나와주면 생각보다 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잘 나와줘서 듣기가 되게 좋았고요. 목소리, 남성 목소리 같은 거 들을 때에는 남성 목소리가 조금 바디감이 있고 조금 풍성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재생이 되어서 생각보다 듣기가 좋았다는 거, 이 중저역의 소리가 잘 표현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 장점은 뭐냐면요. 생각보다 해상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해상도가 초고역의 해상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역하고 중고역의 소리들, 중역과 중고역의 소리를 표현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거기에 해상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듣거나 음악에서 보컬의 소리들을 듣게 됐을 때 그 소리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음상이 조금 더 가깝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조금 와이드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점을 넣지 않았어요. 음상이라든지 스테레오 이미지는 장점을 넣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높게 사는 거는 뭐냐면 중역과 고역의 이 섬세함은 조금 살아 있었어요. 예. 조금 살아있어서 그 소리들이 좀 잘 표현되다 보니까 음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되게 좋았고 유튜브를 봤을 때 유튜브에서 좀 복잡하지 않은 목소리가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미디어들을 봤을 때에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표현되고 그 느낌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중역과 중고역의 해상도 표현이 나름 괜찮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장점으로는요, 장점이 많죠.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을 때,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를 노이즈 캔슬링을 막 왔다 갔다 할 때에 음질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음질이 큰 변화가 없은 이유는 나중에 단점에서 제가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네, 음질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헤드폰들은 노이즈 캔슬링 키는 순간에 음질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 그러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 줄이거나 키웠을 때 계속 유지가 되고 음질이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이 단점에서 제 설명을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단점을 이해해 보시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요, 유선 케이블을 주는 거예요. 예, 유선 케이블을 주는데, 이런 유선 케이블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네, 전원을 켜지 않고선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전원을 킨 상태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유선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 비행기에서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있을 때 그 소리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놓고 내가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소음이 많은 곳에서 내가 다른 미디어들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비행기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잘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고요. 요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동봉돼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은요, 제스처 모드예요. 이 제스처 모드가 뭐냐면 얘가 유선 물리적인 버튼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켜는 것도 한 번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블루투스 페어링 할 때 꾹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 페어링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 노이즈 캔슬링의 감도를 갖다가 조절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시리 같은, 구글 어시스트 같은 애들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빅스비 같은 경우는 불러낼 수가 있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요 보스라고 써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 번 터치를, 두 번인가?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플레이 되고, 두 번 터치하면 스탑이 되고, 아니면 전화 왔을 때 전화 받는 것도 되지만요. 이런 터치 기능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얘를 이렇게 쓸어 올리면 볼륨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리면 볼륨이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면 볼륨이 계속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볼륨을 내리거나 볼륨을 올릴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앞곡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뒷곡으로 가요. 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이용을 해서 곡을 넘긴다든지 볼륨 크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 제스처 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보는데, 이 기능이 되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편해서 이건 괜찮다, 이건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 모드가 있는 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았으면 단점은 어떨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전원 버튼이에요. 이 전원 버튼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전원 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기 위해서 한 1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1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한번 딱딱 누르면 켜지고 꺼지는 방식이에요.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쟁사 같은 경우는 얘는 접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못 접잖아요. 근데 경쟁사는 이렇게 접히는 애들이 있어요. 타닥 접으면 경쟁사는 꺼져버려요. 그리고 피는 순간에 켜져요.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켜고 끌 필요가 없는 거죠. 따닥 접히고 꺼지고 따닥 피면 이제 켜지면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경쟁사보다는 약간 이거 조금 아쉽다. 이렇게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꺼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켜지게 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꺼지나?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안 꺼집니다. 네, 안 꺼집니다. 네, 안 꺼져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갖다가 경쟁사처럼 이렇게 꺼지거나 켜지거나 하는 것을 조금 편하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래갖고선 이걸 갖다가 계속 놔두니까 계속 켜 있더라고요. 예, 계속 켜 있어서 배터리가 나가는 게 문제였는데, 앱에 들어가게 되면 앱에서 그냥 방치해 놨을 때 몇 분 후에 꺼지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설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면 꺼지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은요, 착용을 했다가 내려놨을 때 플레이 되는 게 멈추거나 꺼졌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내려놓으니까 막 소리가 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경쟁사 제품들은 일단은 귀에서 뺐을 때 멈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없는 데도 있지만. 예, 그래서 약간 경쟁사에는 약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도 누가 말 걸면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의는 살짝 이렇게 빼는 경우가 더 예의가 많잖아요. 그 예의처럼 보이잖아요. 사람하고 귀가 열려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딱 빼면 멈췄으면 좋겠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탁 끼면 바로 플레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이 아쉽게도 얘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사연이 있는데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쉽지만 단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장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이어폼의 크기를 단점으로 놓을게요. 왜냐면 아까도 이 이어폼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단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 정확하게 맞긴 맞는데요. 저도 착용할 때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착용을 하게 되면 귀가 살짝 눌려서 제가 이 귀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놔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 이쪽 귀 안쪽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이 귓바퀴 부분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누르면 여기에 귀가 눌려요. 그래서 귀 살이, 이 귓바퀴가 이 안으로 싹 들어가서 요 노는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귀를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예.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근데 제 귀 사이즈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맞지만 귀가 조금이라도 큰 사람이 되면 이거 안 들어갑니다. 네. 네, 이거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귀가 좀 크다. 이 귓바퀴가 크다고 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접혀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귀가 좀 크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착용해 보시고 가세요. 예, 그냥 사지 마시고요. 착용 한번 해보셔서 귀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 오니어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귀가 크시다고 싶으시면 그 부분이 좀 작게 나왔다는 것을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USB-C 커넥터예요. 저는 USB-C 커넥터 홈페이지 상에서 보니까 인풋에 그 USB-C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풋이 전원 인풋이더라고요. 제가 물론 제 맥킨토시 제 애플 맥에서 테스트를 했지만 동봉되어 있는 이 USB-A 타입과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을 갖다 놓고선 연결을 하면 연결하는 순간에 전원도 꺼지면서 충전 모드로밖에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기대했던 거는 USB를 연결을 했을 때에는 USB로 오디오가 전송이 돼서 조금 더 깨끗한 오디오가 혹시 나오려나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다.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웠어요. 이게 만약에 USB-C로 오디오까지 전송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네,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점으로는요. 지금과 같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요 유선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그냥 헤드폰을 동작합니다. 네, 그냥 헤드폰을 동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진짜 이상합니다. 네, 소리가 진짜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원을 켜지 않을 때는 안에 있는 DSP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패스해서 그냥 출력되는 소리가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프로세싱을 이용을 해갖고선 좋은 소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싱을 안 쓰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때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다가 전원을 켜면, 전원을 켜고 꼽으면 또 되거든요. 전원 켜고 꼽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전원을 껐 상태에서 이렇게 끼게 되면 소리 진짜 이상하다는 거,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단점으로는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톤 밸런스, 너무 저음과 고음을 조금 살려놓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조금 단점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거기를 조금 과하게 해놨어요. 살짝. 그렇다고 너무 과하진 않지만 조금 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플랫한 느낌에서 고음 살짝, 저음 살짝만 올라갔으면 되게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거 살짝이 아닌 거기서 살짝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V자 형태의 느낌이 확실하게 좀 들어요. 예, 좀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예, 좀 아쉬워요. 굳이, 물론 대중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플랫한 느낌이 들도록 살짝씩만 EQ를 덜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V자 쉐입 때문에 음상도 조금 더 멀어진 것 같고요. 스테레오 이미지감도 조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에 보통 좋은 애들 보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음상도 좀 가깝고 스테레오 이미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이 좀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조금 EQ로 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EQ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 V자 쉐입을 좀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에서 마이너스가 온 것 같아요. 차라리 그 EQ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음상이라든지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금 더 땡겨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단점은요.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하는 기능이 여기 버튼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이걸로 이제 미리 저장해 놓은 거 프리셋 값 3개를 불러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조절할 때마다 음악이 끊겨요. 네, 조절할 때마다 음악이 한 1초에서 2초 끊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앱으로 막 반응을 빨리 하면요, 좀 늦게 쫓아와요. 네, 에코 캔슬링 하고 있는 이 기능이,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는 기능이 조금씩 늦게 쫓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할 때 음악이 끊기는 거와 좀 반응이 느린다는 것을 살짝의 아쉬움으로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겁니다. 네, 제가 알아낸 게 뭐냐면, 저는 전원을 켰을 때 이 보스 보스 헤드폰은 노이즈 캔슬링이 항상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전원을 껐을 때의 헤드폰을 꼈을 때의 소리와 그 노이즈 캔슬링을 0으로 해놓고선 듣는 소리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컴퓨터로 노이즈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런 거였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를 헤드폰을 키는 순간부터 노이즈 캔슬링은 이게 0의 수치건 10의 수치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10은 어떤 거냐? 10은 외부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0으로 가면 갈수록 외부 소음을 마이크로 수음해서 그 마이크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밖의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유입되도록 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의 양을 줄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의 양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밖의 소리의 양을 늘려줘서 노이즈 캔슬링이 안 들리는 것처럼 한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중간값을 놓잖아요. 5 같은 중간값을 놓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한 적당하게 들어가고 밖의 소리도 적당하게 차단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전원을 끄고 키잖아요. 그러면 5인 상태, 중간인 상태에서 들으면 고음이 더 잘 들려요. 네. 그리고 전원 껐을 때에는 기본 차음이 되기 때문에 고음이 안 들려요. 네. 기본 차음 때문에 고음이 안 들리다가 전원을 키는 순간에 그 차음이 뚫리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고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의 적당한 양, 중간량을 찾게 되면 고음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냥 전원을 꺼놓은 상태보다요. 네. 저는 보스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코버즈 영상 기억하시죠? 에코버즈를 보게 되면 이 밖에 있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 끄는 기능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맞았던 거예요. 네, 노이즈 캔슬링을 끄는 기능은 없은 거예요. 밖에 있는 소리를 추가적으로 유입되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끄는 기능은 없었던 거예요. 그 전원을 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네, 그거였던 거예요. 얘가 그렇더라고요. 예, 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9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얘는 노이즈 캔슬링을 끄게 되면 히즈가 들려요 했던 그거 아시죠? 그게 히즈가 아니었어요. 히즈가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히즈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 마이크 노이즈였어요. 밖에 있는 소리가 유입돼서 들어오는 마이크의 노이즈였던 거예요. 그게 히즈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여러분 히즈가 언제 없어지냐면 노이즈 캔슬링은 맥시멈 상태로 놓게 되면 히즈가 안 들려요. 왜냐면 밖에 있는 마이크 유입을 꺼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번째로 얘기하는 그 앰비언스 마이크 히즈 노이즈가 들리는 그 문제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얘는 히즈 노이즈가 많이 들려요 하는 그 문제점은 히즈가 아니라 밖에 있는 소리가 유입되게 하는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 야외에 나가서 바람 불 때요, 뭐 0이나 뭐 2나 3 정도 세팅하고 다녀보세요. 5도 괜찮아요. 5도 세팅하고 다녀보세요. 바람이 여기에 쳐서 나는 바람 노이즈 소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여기다 바람 후 불어보세요. 끼고 있을 때. 그럼 그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네, 마이크에서 수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걸 알아냈어요. 이걸 하면서 얘는 노이즈 캔슬링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밖의 소리를 유입시켜서 그걸 상쇄하도록 했구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진짜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해서 저는 이거 들으면서 되게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쁘진 않고요. 근데 그런 걸 알아냈다는 게 저도 신기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단점은 진짜 단점이에요. 다른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좀, 예, 뭐 이런 거지만 이건 단점이에요. 매뉴얼에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제스처라든지 다른 상세한 기능들을 좀 보기 위해서 매뉴얼을 읽어봤는데 매뉴얼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매뉴얼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건 뭐 세이프티라는 그냥 뭐 이런 법적인 관련돼 있는 내용들만 있고요. 여러 나라 언어로 돼 있는 거. 한국어 찾아서 딱 보면 이거 있어요. 헤드폰을 설치하고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보스 뮤직 앱을 다운받으세요.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 글씨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앱에서도 사실은 많은 기능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제스처 기능을 알고 싶어서, 이 제스처 하는 기능을 알고 싶어서 어딜 봤겠어요?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예, 유튜브 봐서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는 거 보고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인 기능이나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매뉴얼상에서 조금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빼먹었나 하고 지금 가갖고 찾아봤는데, 들어있는 그 매뉴얼은 이거 하고,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요 내용들, 품질 보증에 관련되어 있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아무런 서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너무 그랬어요. 내가 이걸 설명을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유튜브를 찾아서 그걸 봐야 되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들 정도 나와줘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게 마지막 단점이자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여러분, 통화 품질에 대해서 설명드려야죠. 네, 통화 품질은 이렇습니다. 지금같이 조용한 환경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같은 목소리로 들릴 겁니다. 네, 지금 목소리는 이제 카메라에 있는 소리가 아닌 이 헤드폰에서 녹음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에서 나오는 소음을 이렇게 같이 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이 수음이 되는 소리고요. 제 목소리하고 노이즈하고 같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이때 노이즈를 제외하고 목소리가 얼마큼 잘 수음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하철 안에서 시뮬레이션 상으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통화 품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직접 이 통화 품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통화 품질이 어떠신지는 여러분들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쭉 했는데 상세하게 리뷰를 하려고 제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게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에코 캔슬링을 할 수 있는 헤드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일장일단이 있고요. 요 비슷한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끼리는 솔직히 장단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애는 조금 음질에 조금 특화가 돼 있다면 어떤 애는 노이즈 캔슬링에 조금 특화가 돼 있고 어떤 애는 기능이나 편의성에 좀 특화가 돼 있고 요런 정도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품은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다른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제품들은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디자인이 맞고 기능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리뷰였기를 바라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